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코로나19에다가 장마도 길게 이어지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불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마트폰,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디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목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스마트폰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목이 불편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요즘 목이나 통증, 어깨 통증 때문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봤을 때 원래 이맘때쯤이면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였다면 네.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환자분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까지 그렇게 늘어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에는 뼈와 뼈가 있고 안쪽에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이 연골 조직이 뒤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목, 그리고 어깨, 그리고 등 쪽,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을 하는 것들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목이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목이 아픈 경우가 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 경추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좋은 말씀이세요. 목 쪽의 문제들은, 목 쪽의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흔하게 겪고 넘어갈 수 있는 목 쪽의 근육 쪽의 문제들, 인대 쪽의 문제들, 이런 연부 조직 쪽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신경 쪽의 문제로 대별이 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을 왼쪽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목에는 총 7개의 뼈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에서 나오는 총 8가지의 신경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관찰하는 화면이 디스크고요. 뒤쪽에 신경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 상부 경추 1, 2, 3, 4번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속되는 두통, 그리고 현기증, 그리고 어지럼증,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상부 쪽 말고 하부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깨나 팔 쪽으로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등 쪽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을 나타내는 신경 증상을 동반을 했을 때 우리 목 쪽의 문제가 디스크 쪽의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평소에 목 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지 스마트폰 오래 쳐다보는 게 왜 목에 무리가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증상들이 목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자목 또는 거북목의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지금 왼쪽 편이 정상적인 내 목의 커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살짝 앞으로 나가 있는 C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목의 정상적인 척추의 배열이라면 일자 형태의 목을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자 형태의 거북목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앉은 자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똑바로 앉아있는 자세가 정상적인 척추의 만곡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대부분 이렇게 그렇죠. 꾸부정하게 앉아 있고 네.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상황들을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목이 앞으로 쭉 빠지면서 목의 커브가 사라지고 목의 일자목이 유발되는 부분들이 디스크의 시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세를 다시 한번 고치게 되는데 또 제가 아는 분은 교통사고가 난 후에 목 디스크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의 외상으로도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우리 내 목의 디스크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목 디스크라는 조직도 내 몸의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얼마만큼 많이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디스크를 얼마만큼 누르는지에 따라서 퇴행화의 과정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때 퇴행화라는 과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라는 과정보다는 내가 부적절한 자세로 디스크를 누르게 되니까 안쪽에 있는 수분이 빠지고 탄력성이 줄어드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디스크가 튀어나가려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디스크가 튀어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몸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내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몸통의 움직임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몸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목 쪽이기 때문에 네. 다른 조직들보다 훨씬 더 교통사고 시에 손상이 되기 쉬운 부분들이 목이고 목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북목이다, 일자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목 디스크로 진행이 또 될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목 또는 거북목의 네. 목 디스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목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뼈와 뼈가 벽돌처럼 있고 안쪽에 풍선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규칙적으로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될 텐데 일자목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앞쪽을 꼭 지그시 누르는 상태라고 되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한쪽의 풍선을 누르게 되니까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려는 그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힘의 임계점을 넘어서면서부터 디스크가 튀어나가게 되고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상태. 이것들이 일자목 또는 거북목에서 디스크가 발병하기 쉽게 되는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목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네, 제가 세 가지의 증상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목 디스크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보통 말씀하시기를 목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때 통증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양상들이 일반적인 근육성의 통증이라면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들이 날이 갈수록 점차 더 심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면 가만히 있을 때도 목만 아팠던 부분들이 어깨 쪽으로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더 심할 때는 팔꿈치 쪽 아니면 등 뒤쪽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죠. 이렇게 천천히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들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통증과 더불어 내 팔이 저린 느낌이 심해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증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목 디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증상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환자분들 가운데 증상이 가벼울 때는 또 병원에 안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느 정도의 증상일 때 병원에 가면 될까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지만 일반인들이 우리가 신경학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근육과 인대 통증인지 이 부분들이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크에 의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근육성의 통증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조금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근육성의 통증들이 우리가 뭐 통증이 나타났을 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편하게 쉬어주게 되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네. 그것들이 아니라 통증이 비슷하거나 우리가 3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더 증가되는 성향들을 보인다. 또는 내 목만 통증이 있다가 등과 아니면 팔 쪽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는 목 디스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부분들이니까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목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꽤 많기 때문에 또 감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목 디스크의 감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정확한 감별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먼저 문제점들을 해석을 해본 다음에 가장 정확한 진단은 결국 MRI나 CT 같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신경학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인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자가검진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 디스크에는 우리가 뒤쪽으로 목을 젖히는 행위들이 아주 통증을 많이 심하게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목을 한쪽으로 돌려서 뒤쪽으로 젖히는
그 행위들을 했을 때 목의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목 디스크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목을 왼쪽으로 돌렸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통증들이 팔 쪽 또는 등 쪽으로 찌릿하게 내려가는 양상들이 있다면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니까 목 디스크를 꼭 한번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검사를 통해서 목 디스크인 걸로 진단이 되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목 디스크는 어깨 쪽의 통증과 그리고 등 쪽의 통증, 그리고 목 쪽의 통증이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랑은 비교도 하지 못하게 아주 통증이 극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염증 반응과 그다음에 근육이 많이 굳어있는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침 또는 봉침요법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통증을 좀 줄여준 다음부터는 안쪽에 있는 디스크의 흡수와 그다음에 신경에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또 복구시키기 위한 한약재들을 투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척추의 배열 상태, 특히 일자목과 거북목이 우리 몸에 많이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 또 바로 맞춰놓기 위해서 추나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목을 꼼짝하지 못하고 돌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는 우리가 동작침이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분이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환자분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을 뒤로 젖히는 행위들에서 신경이 압박되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 특히 승모근 쪽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목을 돌리는 그리고 네.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연습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침을 맞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됐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뒤로 젖히는 것들이 많이 원활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동작침 요법은 급성기에 통증이 아주 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그 치료 모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63세의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 쪽에 추나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눌린 상태에서 우리가 목을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면 한쪽으로 뭔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기니까 목이 계속 우리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 목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의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후두하근이라고 하는데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다시 이완시키고 뼈의 배열 상태를 바로 맞춰줌으로써 신경이 통하는 부분들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은 목 쪽의 약침 치료 또는 봉침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 뒤쪽에 있는 승모근의 경결을 풀어주기 위해서 약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의 침 치료를 들어감으로써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목 디스크 치료 모습을 또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 치료를 받은 호전된 환자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63세의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통증 때문에 그 전날 밤을 아예 꼬박 샌 다음에 병원을 내원해 주셨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네.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MRI라는 검사를 시행을 해봤습니다. 환자분의 MRI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MRI 영상이고요. 안쪽에 뼈와 뼈가 있고 안쪽에 디스크가 까만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른 부분들 말고 이 안쪽에 까맣게 지금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환자분은 정확하게는 경추 6번, 7번 쪽에 디스크의 파열을 동반한 디스크의 사이즈가 조금 컸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보셨던 동작침 요법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한 20분 정도 시작을 하고 나서 통증이 약간 완화된 다음에 신경근 회복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5회 정도 시작을 하고 나서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됐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약침 치료로
증상들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요. 앞서 보셨던 뭐 약침 치료, 그다음에 한약 치료들,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총 2개월 정도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치료 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치료 중간에 우리가 찍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스크가 100% 다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하고 디스크의 용적이 한 4분의 3 정도 그렇게 확보가 된 상태라서 치료가 네. 잘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을까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극도로 좀 흥분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통증을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생각보다 급성의 통증만 우리가 완화시켜 놓으면 치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일 텐데요. 끝으로 저희 예방법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할 때 너무 등이 굽거나 목이 앞으로 쭉 빠진 이런 상황들은 최대한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할 때는 최대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등이 굽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 치료법 그리고 관리하는 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